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가 사건 반장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 수준이죠. 판사가 있고 나는 사랑과 전쟁 같은. 사랑과 전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단. 그러니까 판사와 변호사가 지역 사회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고 이 고등학교 선후배 간에 판사와 변호사가 이제 뇌물을 주고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고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발을 한 사람이 이 판사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보통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뇌물죄로 고발한 사건인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뭐 건물 안에 뭐 바이올린 교습소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궁금한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네요. 이거는 사법부가 뭔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리해야 되고요. 이 저희가 또 이제 뭐 향판이라고 해서 지역에만 근무하시는 이제 판사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 고인물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서울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사가 엄청 많잖아요. 서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확인 죄송합니다. 정정 하나 할게요. 변호사 고발한 게 판사 부인이 아니라 변호사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같이 뭐 상견례 형식으로 식사도 자주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 판사와 변호사도 고등학교 선후배고 그 지역에 좀 터잡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돈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좀 추정되는 거는 아니다 정상거래였다. 우리 아들 바이올린 교습을 그 부장판사의 아내가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300만 원 줬다라고 하는 건데 교습을 받은 횟수가 27회인가? 그러면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줬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원래는 또 뭐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려 했다 뭐 이런 이제 진술도 있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기사를 좀 봐서 그런가? 역시 종편에 나가시는 분들이 정리가 잘 돼요. 좋아요. 훈련이 아주 좋아. 됐나 나는 봐요. 이거 정리가 너무 힘들더라고. 아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했을 때는 아마 아내분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니까 내부 사정을 너무 잘하니까 또 변호사 사무실도 본인 소유인 것 같은데 한 켠을 그 바이올리니스트 부장판사 부인한테 쓰게 하고 이거 완전 청탁금지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비리 때문에 고발한 거냐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발한 거냐. 혼합적인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복합적이네요. 예. 이게 지금 형태로는 고발된 내용으로 보면 이제 형사법정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가정법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 사실 뭐 층층이 뭐 사법 엘리트들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의 초임 검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법고시 예전에 시절에 사법고시 보고 부임을 하면 이제 뭐 보통 30살 안팎인데 그러면 그 지역의 유주들이 쫙 그 방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범죄예방위원이에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쫙 인사하고 오늘 어디로 전역할까요 해서 초임 검사가 이게 내가 사법고시 붙으니까 이런 이제 지방에 있는 형들이 나를 뭘 사주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거부터 이제 배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판사들도 지금 뭐 향판 얘기하셨지만 다 마찬가지죠. 그 지역의 고인물이 되면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이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그런 지역 유지들의 사건들이거든요. 그 경우들이 많고 민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카르텔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거 자체 지금 단순히 뭐 대법원 장수를 늘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보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이제 사법 엘리트들이 어쨌든 카르텔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관계 뭐 이런 것들 이거를 해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법 엘리트라는 표현 쓰셨는데 법조인들끼리 이렇게 사실은 뭐 유착돼 있으면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공정하겠느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 저 뉴스타파와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있죠. 지난 4월에 이게 창원지법의 부장판사 김인택 판사라는 사람인데 그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4월에 면세점의 판촉팀장인 뭐 누군가를 이제 뭐 후배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보내주고 그 여권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면세점에서는 뭐 거래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니까. 명품이라는데 여러분 다 아는 명품입니다. 여기 이제 세 줄 있는 명품이잖아요. 좋아하는. 톰 브라운인가요? 안 해. 아무튼 그런 명품 옷을
80% 할인을 받아서 대리 구매했다라는 그 톰 의혹이에요. 브라운은 95% 받은 거 아니에요? 막스 마라를 80% 받고. 그렇죠. 맞아요. 야. 정확하네. 여러 가지를 안 해. 할인율에 대해서 제가 좀 할인율. 기사 읽으면서 95,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5% 할인도 있구나. 어떤 할인이 95%, 80%가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일단은 면세점이 이렇게 나는 사진 보내주고 거래가 된다는 것도 몰랐고 당사자가 아닌데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후에 이 판사가 이 해외 사람이 황화목의 판촉 팀장이라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HDC 신라면서 내부자니까. 내부자니까. 판사가 저기 해외 가는 길에 인수장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인도장에서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은 옛날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황 팀장은. 어. 그래서 한번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실제 무슨 선고받은 게 네, 있다고. 근데 이제 창원지법의 이 관련해서 답변이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살펴봤더니 둘이 같이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뭐 부당한 청탁이나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확인된 바가 없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품만 알뜰 쇼핑한 거다. 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네. 황 팀장이 한 거다. 황 팀장이 내 여권 빌려가 가지고 한 거다. 근데 말이 돼요? 자기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면세점이 판촉 팀장인데. 그 판사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이거 김상민 검사가 그 변명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김상민 네. 검사가 나 그림 내 거 아닌데 대리 구매했을 뿐이다. 김건희 씨 오빠가 뭐 대리 구매해 달라고 해서 내가 대리 구매해 줬어. 예. 아니 그래서 검사가 대리 구매를 해줘요. 일반인에. 여기도 황 팀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판촉 팀장인데 면세점에 판사가 내 여권 빌려줘가지고 대리 구매하게 해줬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지금. 95% 할인된다면 제 여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판사도 아니 같은 근데 생각이었던 솔직히 말하면 거지. 이거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근데 명품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아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인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사실 지탄 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좀. 지방 법원에 이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하고 연결된 거 아니니까 괜찮다는 취지의 답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저는 한심하다고 봐요. 그래서 척탄금지법에 대가관계 이런 게 없어도 처벌하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해명을 사법부가 내놓는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판사가 무슨 보부상이니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네요. 예. 부부상. 그렇잖아. 95% 할인 받아가지고 내가 해외 나가는 길에 받잖아요. 네. 해외 나가서 반값에만 팔아도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보따리상처럼. 아 그거 명품들 이렇게 당근이에요. 이거. 당근에 올리면 아니 뭐 제 수준에서 그 정도 생각이 가능한데 뭐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한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언론사도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더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까지 보자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김영진 의원, 뭐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사위 간사가 김용민 의원인데 지금 현재 이제 매부쇼에 출연하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간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서로가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이견이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쓰는데 실제 뭐 적당한 목소리가 반반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노출된 건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니까 뭐 소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인지 혹시 뭐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몰라요? 잘 모르지만 네. 약간 이제 해석을 다는 분들은 김영진 의원이 대통령과 또 대학 동문이고 아주 초창기에 이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정말 지원을 하고 이래서 끈끈하고 뭐 멀어졌다고 했다 다시 뭐 끈끈했다고 했다 이제 뭐 7인회 이런 얘기들도 그리고 했었잖아요. 7인회 또 이제 멤버이기도 해서 이를테면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를 또 뭐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지만 그것까지는 좀 뭐 알기는 어렵고 본인 자체가 이제 정치적 체급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본인 사실상 이름을 걸고 이런 의견을 내는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약간 급발진 이런 표현을 쓴 건 일단 대법원 사법부를 상대로 하는 청문회다 보니까 이게 당 지도부와 특히 이제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 교감하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사안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안에서 A라고 하는 뭐 전략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A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B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되게 사법 불신을 야기한 거는 맞는데 거기를 얼마나 그냥 막 쪼듯이 막 그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조금 좀 숨을 좀 골라가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낫겠느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법사위에서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미리 계획된 건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빠르다. 왜 나랑 의논도 안 하고 했냐면서 뭐 뭐라고 했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신중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들이 너무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들이 다 골고루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사실상 방향성은 네. 한 방향성 아닌가. 지금 중요한 거는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데 예.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건 조희대다. 아하.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설명을 안 한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설명도 안 할 뿐더러 지기현 부장이나 여러 가지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예, 있다. 예.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또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애들러가지고 뭐 세종대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막 우리를 욕하고 있다. 그럼 누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우리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을 막 너무 설레발치면서 막 이건 잘못이야. 아 얘네끼리 싸우나 봐. 아유 잘됐다. 막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토론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서로 이견을 얘기하는 과정 자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요. 대부분의 언론들은 중요하게 보는 게 누구 편이 무슨 말 하는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표현들을 급발진한가 뭐 이렇게 딱 하니까 딱 떨어지게 그 언론이 어쨌든 제목을 뽑기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립을 부각시키게. 예, 예.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법개혁에 대한 온도차는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내에 예.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고, 근데 지금 친명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과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의원들이 나서는 거는 전혀 법사위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어쨌든 유엔에서 안보의장국으로 회의도 주재하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에서 대통령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법사위가 너무 말하자면 이슈 점유율이 높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꼭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기에 대한 온도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국정기획 과제에서 사법개혁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보수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국정기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크게 이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끌어올려서 간다. 이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들도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반에 동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법사위에서 이 사법개혁 문제 그리고 내 조인대 사인회동 관련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동력을 지금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여론조사도 약간 그게 반영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또 존재할 수 있죠. 사법개혁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라는 것은 뭐 같은 방향을 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정당, 그러니까 의회 주도로 진행되는 것과 대통령은 또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있으니까 행정부 수반이 또 여기에 개입되는 거. 이제 당의 당원이긴 하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그러니까 당이 주도하는 여의도가 주도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건 검찰 개혁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무슨 누구 편이 무슨 말 한다라는 대립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가는데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표출되는 상황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제 하나씩 지금 보면은 뭐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69박 70일 뭐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신설한다는 이 검찰청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 반 되면은 이게 24시간 지나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검찰청이라는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유예 기간 1년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검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법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눈앞에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SBS 보도 내용 중에 대검의 검사장들이 전국의 주요 검찰청을 돌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근데 여기에 여러 불만들이 있었다. 검찰 지도부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요? 검사장들이 다니면서 막 간담회나 면담 같은 걸 하나요? 원래 간담회 같은 거는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지금 불만은 그거 같아요. 아니 78년 된 우리 검찰 조직이 자체가 없어지는데 니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여기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누가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니네들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처음부터 항복하고 포기하고 이러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한쪽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분들이 그럼 좀 약간 좀 달래기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저는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할라 치면 아니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할라 치면 이제 또 내부에서 막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면 난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들이 동시에 노출이 되면서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해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쪽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고위급에 있는 간부급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어제 그 차관인가 누가 노만석 차관인가? 노만석. 예, 대검 차장. 차장.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죠. 네,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또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좀 조용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도 야 우리 너무 바보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검찰들을 지난 대선을 경험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체념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실제로 간판을 떼는 날이 오니까 푸념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얘기한 대로 뭐 지금 간판 떼게 생겼는데 지도부가 뭐라도 집행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당연히 일선에 있는 검찰들이 야 내가 무슨 정치질을 해봤어 특수부를 해봤어 나 여기서 사건 이만큼 써놓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니네가 위에서 그거 하다가 정권에 줄 서고 뭐하고 하다가 간판까지 떼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집행부가 말 한마디 못하게 됐냐. 그 집행부도 지난 검찰에서 어쨌든 저도 어떤 라인들이 독주하고 어떤 수사들이 너무 말하자면 별건으로 펼쳐져 나가는 동안에 침묵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쨌든 그 임무를 지금 맡은 집행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우정이 집에 갈 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집으로 가는 마지막 검찰총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이미 그때 검찰의 운명은 정해졌던 거죠. 예.